그럼 SSAT나 ISE를 얼마나 잘 봐야 하는 건가요? 얼마나 잘 봐야 될까요? 결국 학생의 능력을 최대치로 보여줘야 되겠는데 어떤 학교를 지원할까가 또 굉장히 중요한 그 분모가 되는 부분이죠. 능력을 보고 학교 리스트를 골라야 하나, 이런 것들이 전부 성적과 관련된 생각이겠습니다. 보내고 싶은 학교에 갈 만큼 스트레칭이 된다 안 된다, 결국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99%를 누구나 다 만들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한 가지 학교로만 다 가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학생의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줄 학교를 리스트하고 아직 발현되지 않은 그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그 미팅 포인트에 어드미션을 받게 되면 그게 제일 좋은 어드미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SSAT, ISE 점수는 어떻게 있는 건가요? SSAT를 보면 정답 개수를 로우 스코어로 표현하고, 그리고 그날의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 그 로우 스코어가 스케일드 스코어로 전환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스케일드 스코어를 어느 날의 시험을 보든지 같은 점수가 될 수 있도록 평가할 수 있는 퍼센타일로 구현이 됩니다. 즉 전체 응시자 중에서 상위 몇 퍼센타일이 들어가는가를 보여주는 게 결국 퍼센타일이라고 하는 거죠. 90%이 나왔다 그러면 이 학생보다 잘하는 학생들이 위에 10% 정도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ISE는 좀 더 다르게 표현하죠. ISE는 로우 스코어나 스케일드 스코어라고 하는 구조는 같지만 여기에 스테나인이라고 하는 파트가 같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퍼센타일이 바그래프 정도로 구현되어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ISE나 SSAT나 양쪽 시험 다 사실 퍼센타일이나 스테나인이라고 하는 파트가 결국은 입학사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미친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그날그날에 있었던 시험에 대한 평가보다 이 학생이 사립학교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의 학업 성적을 유지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시험이 결국 이 시험이기 때문에 이제 퍼센타일이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겨냥해서 시험 준비를 하고 또 실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죠. 이 시험을 준비할 때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이 가장 유념해야 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립학교를 들어가는 시간들이 있어요. 신입생을 받는 시간들이 있죠. 유치원에 들어가는 경우가 아닌 다음엔 아이들이 6학년에 들어가거나 보통 9학년에 그렇게 신입생을 받습니다. 이 6학년과 9학년 엔트리를 제외하면 사실은 결혼을 채우는 정도가 되니까 그거는 정시 지원이 아니죠. 결국 6학년과 9학년이 정시 지원에 들어가는 건데, 생각해 보십시오. 6학년에 지원하려고 하면 5학년에 시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제 4학년 마무리하고 이제 5학년 학기 시작해서 바로 이제 6학년 엔트리를 위한 시험 준비를 하는데, 4학년 마치고 5학년 시작한 학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는 걸 예상하실 때 이 아이들이 얼만큼 시험을 알고 준비를 할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9학년 엔트리를 준비한 학생들은 물론 이전에 있는 학생보다 더 낫지만 사실 시험이라는 걸 크게 경험하지 않은 학생들이라면 뭐 상황은 다 똑같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7학년 마치고 이제 8학년 시작하자마자 9학년 엔트리를 준비하는 거니까요. 결국 이 시험들을 준비할 때 부모님들이 같이 단어 외우고 시험 문제 챙기고 루틴 만들어줘야 되는, 사실 가족의 프로젝트 같은 이벤트가 사립학교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부모님이 꼭 기억해야 하실 부분들은 학생들이 뭐를 배우면서 이 시간이 되었느냐 하는 것들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4학년까지 애들이 학교에서 시험이라는 파트를 한번 생각해 보죠. 아이들은 큰 시험이라는 걸 경험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사실 입학 시험은 인터뷰를 시험을 통해서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경험해 왔던 시험을 볼 때 퀴즈나 미드텀, 파이널 같은 이그잼들은 아이들한테 어떤 내용을 공부해라, 그리고 그 내용을 잘 숙지했냐를 보는 아주 짧은 스케일의 시험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스탠다드아이즈 테스트, 입학 시험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이때까지 쭉 공부했던 내용들이 각각의 시험 문항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거를 아이들은 쭉 읽어내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내용을 찾아내서 사실 1분에 하나씩 풀어내야 하는 경시대회 같은 일이 이 입학시험이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이 시간들을 아이들하고 잘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리면 SSAT나 ISE의 리딩 테스트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사실 그 리딩 테스트라고 하는 게 가장 학생의 그 영어 능력이 집약이 되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험에 6개에서 8개 정도의 패스지가 준비가 되어 있고 그 6개에서 8개 되는 패스지가 한 250개에서 350자 정도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패스지들입니다. 그것을 아이들이 40분 동안 40문항을 풀어야 합니다. 결국은 각각 지문을 해결해서 각 문제를 푸는 게 1분 안에 사실 몇십 초 안에 풀어야 하는 건데 아이들의 그 어텐션 스팬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늘 준비가 되는 부분인지 아닌지 생각해 보시면 아이들이 얼마큼 준비를 해서 이 시험을 봐야 되는지가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또 생각해 보세요. 버벌 스킬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 보캐브러리를 아이들이 매 학교에서 공부할 적마다 얼마큼이나 외워나가고 공부했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시면 아이들이 이 시험을 준비할 때 얼마큼 다른 종류의 공부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한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보죠. 먼저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 진단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뭐가 취약한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이 아이가 이런 내용들을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는 루틴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또 아주 정기적으로 모의고사를 통해서 아이들이 내가 어디까지 갔는지를 스스로 보고 느끼게 해줄 수 있어야 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아이들이 지치지 않게 사실 그 멘탈이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죠. 5학년 학생이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뭘 더 공부해야지 그렇게 잘 알 수가 없겠죠. 8학년 학생이라도 사실 그걸 돌아보고 어떤 부분을 더 복습을 해야지 내가 어떤 부분은 더 보충해야지 그렇게 잘 생각 못 합니다. 아주 잘 짜여진 계획 가지고 아이들이 이런 과정들을 잘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만들어 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로 운동, 악기 이런 거 하잖아요. 운동, 악기를 할 적에 얼마나 잘 짜여진 루틴 가지고 아이들이 스킬을 쭉 마스터 해납니까? 결국 SSAT, ISE라고 하는 시험 준비를 할 때 아이들은 사실은 공부하는 훈련을 하는 거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다 채워나가고 그리고 다음 학년으로 갈 수 있는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나름의 프로젝트를 하는 그런 이벤트인 거죠. 가족 모두가 이런 시간들이 아주 성공적으로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